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전과 이제 충청권이 연합으로 해서 응급의료 현황 보고서를 24년 올해 22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종에서도 23년 현황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사실 기준은 다 22년도입니다. 그리고 발표된 발간된 날은 24년도에 다들 발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 지표를 분석을 하려면은 그 데이터가 확실하게 안정화된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23년도에는 22년도 데이터를 수집을 된 거를 확인한 상태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23년도에 준비된 게 24년도에 발표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 이외에 다른 보고서 내용들도 참고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지역사회 단계, 현장 및 이송 단계, 병원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언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역사회에서 그 대전, 충청, 세종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접근성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그 고은실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질환별로 다르고 배우 진료법별로 다르고 지역별로 접근성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은 지역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까지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보려면 우선은 인구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쪽에 노인형 인구가 많은지 소아 인구가 많은지 청년층이 많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점점점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이 제일 발생률이 적고 대전, 충북, 충남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요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지자체별로 조사되어 있는 자원 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활권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사실 충남의 많은 부분들이 대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세종 또한 그렇죠. 세종은 충북과 충남, 대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권, 청주권, 대전권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단수로 있는 이 응급의료 기관의 자원 수로 단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조사된 바는 이렇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따른 구조 이제 자원 중에서도 구급대원들의 자격 분포를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면적단 인구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부족한 것 같고 충북, 충남은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인구당이기 때문에 10만 명당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 출동 시간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이 환자들이 병원을 갔는데 119 이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환이 다시 된 것은 아닌지 소생률은 어떤지 이런 결과지표들이 오히려 이 자원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기관의 수를 봤었는데 보시다시피 충북, 충남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인구 100만 명당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낮은 데들은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접근성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종도 그렇게 많이 지역의 의존도가 다른 지역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낮기도 하지만 그 수치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것 같이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5.3이니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은 서울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상수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것처럼 세종 중심으로 해서 천안, 청주, 대전에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외상센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자체적으로는 없지만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찌 보면은 충남 서부 쪽이나 충북의 북부, 남부 쪽에 비해서는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세종은. 다만 지역 간 이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아와 관련해서 세종은 소아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정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 근데 22년도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졌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런 지도 분포를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쪽 강원 쪽은 텅 비어 있고 지금 전라권도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광주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광주에는 응급의료 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밀집되어 있어서 응급의료 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수가 많습니다, 소아가. 그래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됐는데, 이것 또한 통계 집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신대학 소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료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통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세종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늘 영의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진 않죠.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실제 인력이 대부분 자기 출신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한다 그러면 역시 세종 쪽은 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부족한 상황이죠. 나머지 대전 쪽이나 충남, 충북을 봤었을 때 충북은 실제적으로 좀 적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자원이라는 게 응급의료 시스템에 있는 응급실만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고 그리고 구조사들만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인구당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건 대전시에서 만든 사회 지표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런 분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 보시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다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제가 한번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의사 수를 봤더니 전국 이제 광역시 단위로 봤었을 때 세종시는 아직은 부족하다. 의사 전체 숫자가 부족하고 종합병원,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들도 보았었을 때 인구 100만 명당 봤었을 때 광주는 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 기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병원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세종이 부족해 보인다.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런이 없는 지역이고 종합병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쪽의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인프라가 부족하구나라는 거는 이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더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게 구축이 되기 전까지는 인근 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근성을 봤습니다. 지역 환자 구성비와 친화도를 봤는데 친화도라 함은 내가 대전에 살면은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간다. 이게 친화도인 거고 나는 대전에 있는데 세종을 갔어. 그러면은 세종에서는 지역 환자 구성비가 떨어집니다. 왜? 다른 지역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황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환자가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대전은 대표적인 유입 지역입니다. 그리고 충북, 충남은 이제 거꾸로 되는 거고요. 세종도 유출되는 지역이죠. 세종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인식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평균보다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3대 중증 질환은 어떨까? 더 심합니다. 광주는 훅 떨어지는데 광주는 전남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 또한 거의 전국에서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역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질환별로 보더라도 다 이제 접근성이 없는데 떨어지는데 대전은 다른 이제 요 테이블에서
조금 더 보시면 대전 자체적으로 오는 환자들은 65.5%, 자체적으로는 91.1%를 소화하고 있는데 타 지역 환자들이 특히 충남에 있는 환자들이 20.3%가 심근경색 같은 경우 대전으로 오고 있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대전에 내원한 환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근데 또 충북과 충남을 보면은 대전 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갑니다. 충남은 어디로 가냐면 경기, 그리고 익산 쪽 생활권으로 가고, 그리고 충북은 북부는 강원, 경기, 그리고 남부는 대전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고요. 중증 외상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를 했었을 때, 취약지가 각 지역에서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종은 자체적인 공급 능력이 현재 상황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중증 외상 같은 경우 자체적인 해결 능력이 26.4%에서 54.4%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8개 중증 응급 질환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인구 밀도 지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에 대전은 몰려 있습니다. 이쪽은 몰려 있습니다. 충청권은 서쪽이 불편하고, 그리고 충북은 남쪽과 북쪽이 좀 불편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아까 권실 시장님께서 보여준 것 같은 비슷한 생활권과 인구 밀도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구 밀도에 의해서 의료기관 분포도 같이 쫓아갑니다. 응급의료 센터 기관들의 분포를 보면은 거의 인구 밀도와 같은 생활권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밀도와 그런 쪽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재조정을 해서 접근성을 담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각 지역에서의 네트워크가 실제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고, 지자체 내의 네트워크 구축이 아닌 생활권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현장과 이송 단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출동 이송 건수들을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24년도에 발표된 품질관리 보고서, 소방에서 직접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이송 건수들을 보면은 대전은 사람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는 접근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신고했었을 때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119의 접근성이. 근데 다행히도 시간상으로 봤었을 때는 1, 2분 차이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심각한 차이는 없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다음을 보셔야 될 게, 현장에서 병원까지 도착 시간은 1, 2분 차이가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 4분, 5, 6분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신고부터 병원까지 도착한 시간을 보시면은 약 10분 정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플러스 거기에다 병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 어디가요? 충북, 충남에서는 더 걸리더라. 근데 세종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지역 간 이동을 해야 되는, 관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접근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소방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의료기관의 분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병원 선정할 때 쉽게 더 빨리 선정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데이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급차 이용률입니다. 구급차 이용률을 보시면은 대전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드려서 30%
내외에서 뭐 4%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K타스 1, 2등급과 4, 5등급을 보시면 1, 2등급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4, 5등급을 보시면 대전이 월등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증 환자들이 119 이용이 불필요하게 많을 수 있다. 이거 접근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최근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확실히 줄었을 겁니다. 대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지금 의정 사태 때문에, 갈등 때문에 경증 환자의 계속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지만 나중에 24년 데이터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4, 5등급에 대한 이용률이 좀 높다. 이거에 대한 개선을 고려를 해야 된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구급차 이용에 대한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22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실제로 대전은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에 대한 개선 활동을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대 중증 응급질환 이용률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보이고 있어서 별 차이를 보지는 않고 있고요. 28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는 거는 인구 구조의 영향이 조금 더 세종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또 차이도 있을 수 있겠죠. 구급차 이용보다는 내 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구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19 이송 환자를 그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그 환자들이 전원을 했냐 안 했냐, 다른 병원을 갔냐 안 갔냐가 또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전은 거의 전원율이 없습니다. 한 병원으로 가면 다른 병원으로 잘 가지 않더라. 근데 문제는 충북, 충남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데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그쪽에 어떻게 시스템 한 번에 선정한 병원으로 갔었을 때 그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가 될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시죠. 다음은 심장정지 현장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봤더니 대체적으로 보시면 대전 32%, 세종 39.7%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29.3%인 거 봤을 때 대전, 세종은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충북은 평균 정도 하는데 충남이 너무 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심장지 환자들이 병원까지 119 출동으로 해서 현장 도착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들을 보면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해서 본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분포나 봤었을 때 큰 차이는 지역 간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건수 시행률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걸 보이는 걸 바탕으로 봤었을 때 회복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대전이 회복률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추가적인 병원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뇌 소생률, 그러니까 실제 상황, 현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복귀되는 데에 대한 비율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접근성과 일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제 교육률, 그런 것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들은 이런 분포를 보입니다. 광주는 월등하게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의료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의원이나 그런 데보다 병원의 접근성이 더 쉬워지다 보니 더 많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다른 지역들끼리의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전 같은 경우는 기관 소재지에 내원한 환자 수와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이 소재에 있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응급의료 기관으로 내원한 환자 수가 환자 주소지에 있는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원 환자 수보다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환자 수는 많지만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고령층이 많다 보니 그런 환자들이 많지만 자체적으로 안 되고 인근 지역인 대전 쪽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인 인구의 응급실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20년, 21년도는 코로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노인 환자에 대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보면은 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충남에서 더 많이 나가고 있고 대전은 더 많이 받고 있고 세종도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들도 전체적으로 응급실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응급센터를 이때는 아직 개원하기 전인데 이제 준비하고 있었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이미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대전과 충남, 충북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중증 응급질환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역시 대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27개 중증 응급질환도 대전 소재에 있는 병원으로 계속 오고 있다. 응급실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시간 내 치료기관 도착률을 봐야 되는데 역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남은 도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전 접근성이 좋은 곳은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은 의외로 도 단위에 있는 지역에서 도착률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충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대 중증 질환의 응급치료 제공 소요 시간인데 병원에서 빨리 입원을 할수록 환자들이 더 빨리 입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의료의 질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병원 간 전원율은 아까 보여드린 119 이송 환자의 전원율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낮습니다. 일단 한번 병원으로 오게 되면 대전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수용하는 비율이 많은데 충북, 충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도 지금 세종충남대병원과 NK세종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병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더라. 다만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관내로 이송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일단 수용하면 다른 병원으로 재전원하는 비율이 대전, 세종은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그거를 아마 광주에서 수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지표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원 내 사망률입니다. 아무래도 중증 환자들을 많이 받고 있는 광역시들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됐는데 충북, 충남도 사망률이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세종은 그런 중증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대 중증 질환들 그리고 28개 중증 질환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 자체적인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28개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개선을 했는지 아니면 좋은 건지 병원들이 많아서 아니면 요양병원이나 그런 쪽으로 환자를 미리 보내서 통계에 안 잡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광주가 특이하게 이렇게 병원 내 사망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그러니까 아까 심폐소생술, 현장 심폐소생술, 이제 현장에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비율하고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이 제일 많이 했었죠. 생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대전, 그 다음에 충북, 충남. 여기에서는 이제 병원에 온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 거죠. 현장에서 사망 판정한 사람들은 대상이 제외됐는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 급성 심정 정지 조사 통계 자료로 바탕으로 봤을 때 충남이 제일 낮습니다. 현장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제일 낮은 곳이었죠. 뇌기능 회복률 또한 거기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충남이 제일 낮고 그 시행률에 거의 쫓아가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세종이 심폐소생술 현장에서도 잘하고 그리고 회복률도 높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119 대원분들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보고서의 제한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에 한정해서 분석을 했고 지역 내 배후 진료과의 진료 역량, 전체적인 의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에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단위로 분석을 하다 보니 생활권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지 않다.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한 권역별 생활권에 대한 분포를 봐올 필요성이 있겠다. 코로나 시국에 대한 자료가 여기서 분석이 돼 있는데 이거는 배제를 하지 못해서 이거를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연도별 양상이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국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연도별 분포에 대한 내용, 최근 3년이나 그런 것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추후의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원의 공급은 불균형하게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고 있고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서 생활권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지역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인구 구조에 따라서 요구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각 지자체나 아니면 생활권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응급의료에서도 고민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러면은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필요한데, 지자체별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 분석이 필요하겠고, 배후 진료과의 역량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응급실 뺑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내의 문제가 아닌 응급실 배후 진료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마치 응급실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계산하려면 결국 배후 진료과가 그 지역 내에서 그 생활권 안에서 얼만큼 잘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선 선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역량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의정 갈등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민간 의료 시스템으로 공급하는 거에 한계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떻게 물적 자원을 일적 자원을 공급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상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겠죠. 알아서 각 병원들이 잘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지역 간 협력, 대전은 대전에서, 세종은 세종에서, 충남은 충남, 충북은 충북에서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의료 생활권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 노력들이 지역 간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복지부에서 응급의료 권역이라고 해서 생활권역이라고 해서 이미 발표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권역응급센터를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대전에는 충남, 충북이 껴있고 천안에도 경기가 껴있고 충북은 단일권으로 돼 있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충북을 꼭 끼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은 충남을 끼고 있고요. 충남은 전북에도 그리고 대전에도, 그리고 알다시피 경기 쪽에도 다, 인천, 경기 쪽에 다 엮여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자립도가 조금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 동쪽에 편중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해야 될 거고,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려면은 행정체계가 그거 관련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서 지역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응급의료 관련된 모니터링 지표를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한 지표들, 세종 같은 경우는 소아에 대한 응급의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필요한 모니터링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활동,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이 돼야 될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단기간 안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고은실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 또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현재 있는 인프라에 대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네트워크를 그 안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지역 간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